씨름판 천하장사 출신 테크노 골리앗 최홍만, 수많은 구설수와 패배로 많은 욕을 한때 격투기 불모지 우리나라에서 격투기 슈퍼스타로 발돋움했던 과거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데뷔전에서 스모 출신 선수를 상대로 압도적인 신체 스펙을 기반으로 무시무시한 니킥을 올려치며 가볍게 승리. 스모 요코즈나 출신인 아케보노, 씨름 천하장사 출신 최홍만. 최홍만이 테크니션으로 보일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압도했다. 카오클라이까지 연장 접전 끝에 잡으며 K1 서울대회 우승. 이후에도 괴력의 니킥으로 KO 연전 연승 행진. 05년 아케보노 고향인 하와이에서 리매치. 아케보노쯤이야 또 한 번 가볍게 제압. 그리고 문제는 승리 후 격앙된 채로 타이슨에게 한판 붙자 도발. 도발하는 입식 5전 전승 최홍만. 그저 웃으며 팝콘 먹는 복싱 50승 6패 희대의 아이콘 타이슨. 결국 타이슨에게 다가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악수로 마무리 흥행을 위한 일종의 워크로 볼 수 있지만, 이후 국내 방송에서 타이슨이 자신을 보고 덜덜 떨며 팝콘을 먹었다고 드립. 정말 타이슨이 최홍만 경기를 보고 떨었을까? 최홍만을 보고 공포를 느꼈을까? I'm the best ever. I'm the most brutal and vicious and most ruthless champion there's ever been. There's no one can stop me. Lynx is a conqueror. No, I'm Alexander. He's no Alexander. I'm the best ever.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나이 타이슨. 핵주먹을 가진 복싱 역사상 가장 강한 임팩트를 보여준 선수. 최연소 챔피언에 오른 타이슨은 은퇴한 지 15년이 지난 현재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전후후한 임팩트의 선수다. 세계 4대 스포츠 복싱에서 1인자를 보낸 그가 아무리 전성기가 지났다 한들 과연 입식 전적 갓 5전 전승의 거인에게 쫄리가. 둘이 만약 두 선수 모두 전성기 시절에 한판 붙었다면 누가 이길까 하는 떡밥은 자주 등장했는데, 붙어봐야 알겠지만 개인적으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타이슨 형님의 승리라고 확신. 애초에 타이슨 형님의 픽커브 스타일은 거인을 제압하기 위해 특화된 스타일이다. 타이슨의 픽커브 스타일은 상대적으로 길고 큰 상대들이 뻗는 주먹을 극단적인 방어, 회피와 가드로 파고들기 위함이다. 스피드와 타이슨의 뛰어난 신체 협응력을 활용한 파워는 단숨에 상대의 거리 안으로 들어가 파괴해버린다. 골로타의 공격을 흘리고 파고드는 타이슨. 상대의 거리보다 안으로 파고들어 간결하고 빠른 공격마저 가드하고 피하는 타이슨. 한눈에 봐도 골로타의 훅이 홍마이 형의 훅과 핵골반보단 빨라 보인다. 거리 좁혀보며 탐색전 끝나면 잽 타고 따라 들어가며 상대 머리통에 핵펀치 장렬. 잽을 낼 때 스텝에서부터 예비 동작이 큰 최홍만. 느린 잽을 타이슨에게 함부로 내면 최홍만 선수가 잽 내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스피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홍만처럼 어설프게 느린 잽 냈다가는 이미 잽 내려고 팔 뻗기 전 앞발의 중심이 실리는 순간 타이슨은 이미 더킹 자세. 잽 내면서 잠시 스텝은 멈추게 되고 그 사이 타이슨은 더킹으로 피하고 추진력을 얻어 훅 자결. 최홍만처럼 스텝에서부터 예비 동작이 보여버리면 타이슨에겐 잽 공격이 아니라 가드 낼 테니 때려주세요로 보일 듯. 이후 거리 좁히고 나면 장신인 선수들을 무지막지하게 두들기는 타이슨만 남는다. 앞에 선수들보다 최홍만 리치가 훨씬 길지만 레리 홈즈, 제2의 알리라 불리며 현란한 스텝과 빠르고 날카로운 잽도 피해내고 반응하는 타이슨. 최홍만 없다시피 한 스텝과 이런 원거리 펀치라면 아무리 길고 멀어도 반응하고 파고들어 핵펀치를 장렬하는 건 일도 아닐 듯.
지금 현란하고 빠른 잽과 스텝의 타이슨 상대는 196cm의 리치, 약 2m 3cm 올림픽 금메달 출신, 하지만 상대적 단신인 타이슨에게는 홍만이 형이 타이슨에 도발했을 때는 2005년, 전성기가 한참 지난 타이슨. 그러나 최홍만이 도발하기 약 한 달 전 타이슨의 마지막 복귀전이 있었다. 썩어도 준치, 현란한 상체 움직임.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홍만이 형 주먹은 가볍게 흘렸을 듯. 상대가 레전드급은 아니지만 아일랜드 올림픽 국대 출신의 프로 37전 선수, 최홍만 입식 5전 전승. 그나마도 상대들이 스모 선수 등 떡밥. 일본에서 주최하는 K1 세계 무대와 세계 4대 스포츠 복싱 2국 메이저 무대는 선수층이 질적으로 다르다. 현역에서 물러나시피 하고 돈 문제로 시합 뛴 타이슨이라 패하긴 했지만 상승세 현역을 6라운드까지 상대했고, 확실히 과거 클래스에 있는 선수인 만큼 잠시나마 현역 전성기 때의 불꽃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었다. 그 모습만 하더라도 특히 녹슬지 않는 파워풀한 훅과 함께 최홍만의 압도적 피지컬과 신체 스펙을 압도할 것. 킥복싱으로 한다 해도 떡밥하고만 경기 치는 최홍만 또한 초보 상태. 기술 수준은 매 경기 때 수시로 내려가는 안면 가드, 공격 시엔 더욱더 치명적이다시피 가드가 크게 열리는 약점. 결국 07년 그 약점 탓에 마이티모의 훅의 KO패 이후 서서히 하향세. 최홍만이 도발했던 당해에도 어마어마했던 타이슨 훅. 만약 둘이 붙었다면 최홍만 마이티모전 이전에 KO패를 당했을 것이다. 이 정도 비교 설명에도 와닿지 않고 못 느끼시겠다면 최홍만이 타이슨에게 12턴 후, 그리고 첫 KO패를 당하기 전 06년 말 타이슨의 시범 경기 기량으로 다시 비교해보겠습니다. 시범 경기 상대는 별명 티렉스, 당시 현역 프로 34전적 헤비급 복서 코리 샌더스. 16급 클래스에게 어설픈 잽은 때려주세요 사인. 특히나 타이슨에겐 더더욱. 그래도 샌더스는 최홍만보단 훨씬 빠른 잽. 현역을 상대로 동체 시력, 스피드, 기술, 스텝, 무브번트, 전방위적 완전 압도. 이번에도 잽 타이밍을 잡아 컨비네이션, 눈 깜짝할 셋다운. 가볍게 피하며 틈틈이 가볍게 집어넣는 주먹. 타이슨 눈엔 온통 빈틈투성인가 봅니다. 스피드로 가지고 노는 잽, 그리고 카운터 2. 거듭 말하지만 타이슨은 거구들을 잡기 위한 특화된 스타일로 상대가 잽 낼 땐 타이슨의 찬스가 된다. 인더덕이 없는 16급 잽도 캐치하던 타이슨인데 아무리 챔피언 경쟁에 물러나 은퇴했더라도 샌더스의 잽 정도엔 쉽고 가볍게 훅을 꽂는다. 그런데 잽이 느리고 훨씬 공간이 많이 열리는 최홍만이라면 훅 꽂는 큰 관역 수준 마이티모 대신 타이슨이 이 같은 찬스에서 라이트 훅을 꽂았다면 최홍만은 전성기라 불리는 시절이 끝나고 시간이 흘러도 공격 시 안면이 열리는 약점은 개선되지 않고 여전했다. 타이슨 현역이 아님에도 여전히 물 흐르듯 공격 펼치는 플레이 완성도. 타이슨 특유의 더블 공격, 레프트 훅까지. 주먹의 질이 장난 아닌 타이슨. 지금까지 챔피언 전선 16급 복서들과의 경쟁에서 저돌적으로 파고들어 깨부시는 타이슨만 봤는데 이벤트 매치를 보니까 타이슨의 펀치 클래스를 여유있게 즐길 수 있네요. 현역 상대로 4라운드를 소화하고도 별로 지쳐 보이지도 않는 타이슨. 최홍만이 시비 털고 몇 개월 뒤에 보여준 41살의 타이슨이 이 정도. 홍만이 형 실수한 거다. 타이슨은 50을 훌쩍 넘겨서도 복싱 및 격투기 선수들에게 펀치 스킬을 지도하며 쩌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당장 시합에 나가도 프로 하위 랭커급 정도들은 병원 신세지게 할 만한 포스의 무브먼트와 스피드 퍼포먼스. 2020년 타이슨은 중간 체급 난놈 오브 난놈 로존즈와 이벤트성 매치를 가졌고, 타이슨과 로존즈의 네임드 탓에 경기 내용이 재미없다며 비난받았지만 두 선수 나이 50대 초중반, 나이 50이 애 이름도 아니고 8라운드 소화한 것만 해도 탈 인간계.
게다가 이벤트 매치니 화끈한 KO를 기대하는 건 애초에 오바. 은퇴한 지 10수년이 지나 50을 넘은 나이인지라 운동 퍼포먼스에 저하는 당연하지만 고도로 숙련된 기술의 클래스, 그 핏한 라인의 무브는 절대 잃지 않는다는 점. 복싱 등 격투 스포츠 경험자거나 라이트 팬이 아닌 마니아라면 고도로 숙련된 기술의 클래스, 그 핏한 라인의 무브 클래스는 영원하단 걸 볼 수 있었던 경기였다고 확신. 그리고 최소 타이슨이 나이가 환갑 7순이 된다면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떡밥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났다고 봐도 될 듯. 반면 09년 수술로 선수 생명은 사실상 끝나고 16년도 30대 중후반 홍만형의 복귀, 어처구니없이 훨씬 작은 중국 선수에게 패배. 소림사 코스프레 일룡에게 킥 맞고 러브로라고 우겼지만 결국 반칙 아닌 것으로 판명, KO 패. 확연히 저하된 경기력, 진정성 없는 경기. 30대 홍만형의 가장 근래의 승리는 AFC에서 일본의 배나온 아저씨와의 대결. 등치, 체격발, 성장 호르몬, 천연 남성 호르몬 등의 과분비발. 애초에 기술로 승부하는 파이터가 아니었기에 노세한 홍만형 승리하긴 했지만 경기 속에선 우리가 보고 남는 것이라곤 격투 프릭쇼밖에. 고작 30대 후반의 나이지만 그냥 격투 프릭쇼였다. 물론 짬이 쌓여서 스탠스가 뭔가 안정된 감은 있었고 다운도 뺐긴 했지만 상대가 상대인지라 가능한 20년 타이슨 무브만 보더라도 맞을래야 맞아줄 수 없는 펀치였던 건 사실 트루 팩트. 레전드 타이슨에게 도발한 건 흥행을 위한 워크라면 타이슨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예능에 나와서 떡밥 동네북 아케보노 잡고 타이슨을 긴장시켰다고 하는 건 특히나 보기 안 좋았다. 결국 얼마 뒤 국내 격투 트러블메이커 권아솔에게 도발당한 것도 다 자업자득. 과거 전성기가 그립다지만 배력의 피지컬 체격에 비해 빠른 스피드. 하지만 냉정히 봤을 때 전성기 때 16급의 선수는 아니었다. 상대들은 스모 출신 혹은 격투기 초보자로 타고난 체형만의 피지컬 벽을 뛰어넘을 기술이 없는 떡밥. 이벤트성 매치업. 카오클라이를 연장 끝에 이겼지만 무제한급 매치에서 체중을 생각한다면 판정일 경우 무조건 카오클라이에게 승을 선언하는 조항 혹은 채점 어드밴치를 크게 져야 했고 경기 내용을 볼 때 사실상 불명예스러운 승리. 게리 군 리찌와 입식 매치 승. 그러나 군 리찌는 MMA 출신 퇴물로 입식에서 상위 레벨의 선수가 아니다. 세미 슐초와의 경기에선 승은 누가 봐도 편파 판정. K1 측은 노잼 흥행성 제로 대신 한국 흥행 보증 수표인 최영만에게 승을 안긴 것. 당시 극강의 세미 슐츠를 상대로 압박하고 판정까지 비빈 것만 해도 대단한 건 사실이지만 경기 내용을 보면 진 게 맞다. 또한 프레데터와의 입식 매치에서 판정승. 입식에서 짬이 더 많던 최홍만. 프레데터는 레슬러 출신으로서 타격가가 아니다. 타격가가 아님에도 타격점 더 많고 피지컬 더 좋은 최홍만 상대로 잘 싸운 프레데터. 장담하건대 MMA 룰이었으면 프레데터가 개박살 냈을 듯. 왜냐면 그는 현 UFC 헤비급 그 누구보다 앞서는 레슬링 커리어를 가졌다. 올림픽 금메달 레슬링 머신 커트 앵글에게 밀려 준우승했던 선수로 올 아메리칸 출신. 그 외 선수층이 얇은 K1 헤비급 무대. 최홍만 거구의 사이즈로 인해 출전 자체가 이슈. 흥행엔 도움이 되었기에 16급 선수들과 여러 번 매치업을 가졌으나 16급 선수들에겐 모두 패배. 과거 MMA에서 몇 승을 챙겼으나 상대들은 죄다 약체 떡밥들. MMA에서도 16급에겐 모조리 패배. 당시 일본 특유의 서커스 매치성 매치업. 미노아맨을 자이언트 킬러 이미지로 흥행시키기 위한 서커스 매치업에 무기력하게 희생양이 되기도 했다. 이후 기술 발전 없고 피지컬마저 수술 후유증과 세월로 하락. 진정성 없는 돈벌기식 매치로 비난을 샀다. 최홍만의 모든 커리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향세긴 했지만 밥잡을 상대로 승리해 확실히 차세대 야수로 자리했고 팬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흥행력을 가짐으로 국내 격투기 시장에 인기를 견인한 건 절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 격투기 내실적인 면이나 기술 발전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성장시켰다고 하기엔 무리. 개인적으로 최영만의 최대 커리어는 서커스 매치승이나 스모 돼지 같은 떡밥들 뚝 잡는 게 아니라 하향세긴 했지만 벤너를 상대로 오지마킥, 니킥, 핵꿀밤으로 고전시킨 경기를 하나로 꽂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홍만이 형의 집중력과 진정성을 볼 수 있는 경기였다고 생각한다. 오지마킥 핵꿀밤 컴비네이션, 그리고 천재 악동 바다하리를 상대로 패하긴 했지만 바다하리 턱에 꽂아놓은 주먹으로 다운을 뺏었다. 워낙 넓은 어깨 탓에 스텝으로 각을 만들지 않아도 훅의 궤도로 각이 만들어져 상대 안으로 파고드는 비껴서 치는 스트레이트, 이어지는 핵꿀밤 컴비네이션에 흉물이라 도발했던 바다하리 다운. 마찬가지로 2016년에도 같은 유형의 스트레이트로 아우르꺼라를 불의 돼지 비계 녹듯 녹여버렸다. 마지막으로 형만이 형 리스펙!